오늘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추상법의 원리와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또 제1각법과 제3각법을 공부했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케이스 규격에 의해서 제3각법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3각법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앞 시간에 추상도의 자세와 배열 위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는데, 이 시간에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도의 자세와 배열 위치를 결정할 때는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추상도가 놓이는 자세와 배열 위치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물체의 모양이나 특성을 알아보기 쉽게 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애제에서 이렇게 생긴 물체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 물체는 이 면이 정면도가 올 수 있도록 투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정면도로 잡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정면도로 잡아도 뭐 가능은 하겠지만은, 이쪽에서 정면도를 잡으면은 물체의 모양을 얼른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물체의 모양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쪽 면을 정면으로 잡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도가 놓이는 자세와 배열 위치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물체의 모양이나 특성을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추상도를 선정할 때 물체의 특징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추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뒤쪽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체 모양이 가장 잘 보이는 면을 정면도로 선택한다. 정면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정면도가 이렇게 그려졌다 하면은 위의 물체에 대한 정면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은 우측면도는 여기가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평면도는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면도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는 평면도, 오른쪽에는 우측면도, 혹시 좌측면도를 그려야 필요가 있을 때는 좌측면도는 왼쪽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좌측면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부분을 방금 여기에 그려진 그림,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은 사람은 앞에서 며칠 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꼭 보고, 어떻게 정면도가 그려지고 측면도가 그려지는가 하는 것들을 공부를 다시 한번 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주투상도에 선정하는 방법,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주투상도, 그러니까 정면도가 되겠죠. 정면도를 선택할 때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물체의 모양이나 특징, 이 물체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여기는 이 물체는 니은자 형태로 생겼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놓는 게 좋겠습니다. 물체의 모양이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면을 정면도로 삼아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체의 모양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면도를 잡는다 그랬습니다. 이쪽이 정면도가 되겠고,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우측면도입니다. 우측면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구멍이, 이쪽에 구멍이 정확히 투상이 되어 있죠. 위에서 바라볼 때 구멍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은선으로 나올 겁니다. 점선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위에 구멍입니다. 또
정면도에서의 구멍은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것도 점선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물체는 구멍이 온전하게 보이는 것은 이 우측면도에서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물체를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은 윗부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봤을 때 잘 나타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구멍이 5개 정도 뚫려 있고, 그 다음에 구멍도 서로 지름이 다른 구멍이 뚫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면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면도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면도를 봤으면은 여기가 정면도니까 오른쪽에서 보면은 우측면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면도, 우측면도,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우측면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배면도입니다. 아래쪽에서 보는 거, 이쪽에서 이렇게 보는 배면도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평면도를 많이 그려주는데, 이쪽에서 보는 평면도를 그려주는데, 여기서는 배면도를 그려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긴 물체를 나타내는 투상도에서는 온통이나 직육면체 같이 길이가 긴 물체는 길이 방향으로 놓아야 됩니다. 이걸 투상을 하면서 이렇게 그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려도 투상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길게 그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온통은 되게 선반 가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척으로 선반에 물려서 회전시키면서 가공을 할 때 바이트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가공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정면도를 삼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리 가공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연상하면서 가공자가 가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긴 물체는 가로 방향으로 놓는다. 세로 방향으로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긴 물체가 나왔습니다. 긴 물체는 가로 방향으로 놓는다. 여기서 정면도를 잡으면은 우측면도, 위에서 보는 게 평면도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투상도의 자세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또 하나는 물체의 중요한 면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투상도로 잡는다 했습니다. 길이가 짧은 원통은 이 원통 같은 경우는 아무튼 축 방향을 수평하게 놓습니다. 축선을 도면과 수평하게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여기에서도 이 원통의 축을 도면과 수평하게 놓았습니다. 여기서도 원통이 짧지만은 이렇게 축 방향으로 놓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조금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절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나오는데 그때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절단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생긴 단면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면이 되어 있을 때는 단면이 된 부분을 위로 그리게 됩니다. 단면된 부분이 위로 가게, 단면이 되지 않은 부분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또 두께가 얇은 직육면체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위쪽에서 봐서 아래 두께가 얇은 거. 여기서는 사실은 이걸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치수기입이 되어 있을 텐데 여기가 치수가 예를 들어서 뭐 2mm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옆에다가 바로
T니꼬로 2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 판인데, 이렇게 생긴 판인데 두께는 2mm구나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생략해도 됩니다. 아까 앞에서도 이것과도 조금 비슷한 얘기인데요. 여기서는 단면을 위쪽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어떨까요? 똑같은 모양이 여기서도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그 방법으로 만든 게 이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V벨트 풀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홈이 V자 모양으로 파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V자로 파여 있죠. 이 모양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절반으로 딱 잘랐다는 얘기입니다. 잘라서 요 앞이 없다고 가정하고 잘라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보면은 단면도법이라고 해서 다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방향에서 본 물체 모양이 명확할 때 수상도와 배열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게 정면으로 오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여기를 정면도로 잡고 대신에 이쪽에서 이렇게 본 걸 좌측면도로 잡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여기를 정면도로 잡았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정면도로 잡았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과 똑같이 정면도가 나올 텐데 이걸 정면도로 잡으면 이게 원인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원인지 네모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는 지금 사실은 네모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걸 정면도로 잡아 놓으면은 이게 원인지 네모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걸 이렇게 정면도로 잡다 보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네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른 알 수 있죠. 그래서 특정한 방향에서 본 물체 모양이 명확할 때는 이렇게 잡아줘도 된다. 그러나 평상적으로는 이거를 정면도로 잡고 이걸 우측면도로 잡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공 상태에 따른 수상도의 배열입니다. 이것은 원통인데 아까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선반에 척에 물려서 회전 운동을 시키면서 이 척에 이렇게 단동척과 연동척들이 있는데 이 척에 물려서 회전시키죠. 선반 회전을 시키면서 바이트가 이렇게 이런 바이트를 진행하면서 물체를 깎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체 가공량이 이쪽이 더 가늘죠. 이쪽이 가늘고 이쪽이 더 가공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물체 가공량이 많은 쪽을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중심이 평행하게 도면을 평행하게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수평으로 배치를 하고 그래서 선반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죠. 이렇게 생긴 물체를 이렇게 물려놓고 가공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긴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를 물려놓고 여기와 여기를 물어놓고 바이트로 이렇게 작업하진 않죠.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순환시스통에서 했을 거예요. 이렇게 가공하진 않습니다. 그처럼 가공이 많은 쪽을 오른쪽으로 놓고 투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밀링으로 가공하는 것인데요. 밀링으로 뭐 더블테일 커터나 밀링 커터를 이용해서 이쪽을 가공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수평으로 중심에서 수평으로 놓고 가공하면 되겠습니다. 도면을 제작하면 되겠습니다. 밀링 가공 상태에 놓인 그대로 이렇게 놓고 가공해 도면을 제작해 주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거 비슷한 것이 나왔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4분의 1을 떼어냈습니다. 4분의 1을 떼어내고 그 단면을 그려준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다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 있는데 4분의 1이 떨어져 나갔다고 가정을 하고 이게 단면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는데 여기는 도면이 이게 정면도라 보면은 우측면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좌측면도도 마찬가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무슨 도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도 앞에서도 보여줬지만은 이 도면도 사실은 여기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이 도면 역시 이 도면 역시 이쪽에 우측면도를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그리자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중심선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중심선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 맞는 첫 번째 원, 그 다음에 이쪽에 두 번째 원, 이렇게 세 번째 원,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 높이와 같게, 또 이 높이와 같게, 이 높이와 같게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리지 않아도 이것만 보고도 이거는 원통형으로 되어 있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단 여기가 뭐가 있어야 할까요?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치수기입은 되어 있어야겠죠. 여기가 이렇게 해서 파이 뭐 무슨 10 한다든지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10mm인 원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여기는 이렇게 해서 파이 뭐 20 한다든지 파이 20 이렇게 써주면은 이건 원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도면 하나만 가지고도 이 물체를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필요 없는 것, 이런 필요 없는 부분들은 그리지 않아도 된다, 생략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투상도의 수는 가능한 적게 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 없는 것은 안 그리는 게 좋다는 것이죠. 주투상도 한 개로도 충분한 경우에는 하나만 그리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긴 것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 하나만 그려놓고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파이가 아니고 SR 9라고 표시하면은 9, 10 하면은 이거는 동그란 구슬 같은 거 그런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하나만 그려도 됩니다. 그런데 원통 같은 것은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가 뭐 여기다가 이렇게 그릴 필요 있을까요? 이건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이거는 뒤집어야 한다겠죠.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우측면도를 그릴 필요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시간에는 선생님이 제시한 도면을 여러분들이 A4 용지에다가 그려서 제출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놓고 계약하게 되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